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3,220선, 코스닥은 1,037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전일 중화권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세에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에 대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1.97%, 홍콩 항생지수는 0.99% 상승했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이 7월 수출 역대 최고치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의 7월 수출액은 554억 달러로 65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1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6% 증가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발표된 ISM PMI 지수는 예상치였던 60.9를 하회한 59.5가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에 지수 상승 반납이 일어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0.06%로 나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디지털 코인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자 38,000달러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자세한 시황 살펴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황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로 목표가 달성, 비트컴퓨터도 26% 수익률로 목표가 달성했고 HLB도 22% 넘게 수익률 챙겨가면서 단기간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6%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가 전일 상승하면서 오늘 플러스 11%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아난티가 9% 수익 달성 중이고요. 이화공명이 약간 수익률을 반납했습니다. 0.9%대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명신산업이 11.3%대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시크릿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시크릿 강연회 열릴 예정입니다. 8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 성공했고 전일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다우와 S&P는 약보합권,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데요. 오늘자 우리 시장에 영향 있을까요?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제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좀 됐죠. 한국 증시는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시장 또 중화권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뭐 한 보합, 약보합 뭐 이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시장 들어서면서 조금 이 간당간당한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항 자리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21선 자리대의 저항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이 3,180포인트대, 3,190포인트대의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하락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지수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일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1145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봉상에 있어서 21선 자리대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가 이제 어제 시작이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3,200포인트대가 5일선, 5개월선 자리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저점이죠. 3,190포인트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가 있어서 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좀 매수로 대응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 훼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나마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데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군들보다는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거래 대금에 대한 추이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선물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4천억 가까이 좀 매도를 했었지만 어제 다시 1조 넘게 환매수가 좀 들어와줬다가 뭐 1조짜리 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의 선물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 다시 1,150원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하향해지지는 않고 있고 1,150원 30전에 거래가 마무리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1,140원 이하권역으로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수급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환율적인 흐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 그리고 외국인 선물에 대한 매수가 되는지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셧다운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2011년도에 있었어요. 뭐 이때 당시에 지수가 21%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일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유로존에 대한 위기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확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크게 밀렸는데 또 하나는 뭐 이 셧다운이 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 그렇게 좀 보시고
시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상반기에 수소차 판매량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도요타를 좀 제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되겠죠.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기간 조정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느 정도 한 차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매물 소화를 좀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캔들의 모양새를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뭐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이 있죠. 이제 바닥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동화성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왕자를 다시 재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건승부는 투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8월 달에 해결될 부분들이 많죠. 오너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있어서 이 삼성 쪽에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이 복귀를 하면서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투자도 미뤘던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미국 쪽에 있어서의 투자들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관련주들 좀 봐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원희가 EPS 많이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대가 어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도 진공펌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하죠. 공유사도 SK 하이닉스로 확보했으니까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테크윈 같은 경우도 괜찮죠. ISC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주가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SC나 뭐 유니템 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뭔가 이슈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엔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이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2분기 호실적의 의약품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수출입 지표 호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들도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중국발 철강업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성장했던 철강 업종들에서는 매물 출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71.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 0.05% 올라가면서 1,150원 9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카카오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14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1%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4% 상승,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46%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27% 올라가며 7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호재가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항암 바이오시밀러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삼형제가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격은 26만 3천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혼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0.03%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HTS 상으로는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음전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일 급등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조정하면서 출발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넘게 급등하면서 29만 2,700원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3%대 급등 보이면서 7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젠과 CJ E&M이 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1.1% 떨어지면서 41만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0.27% 소폭 하락, RTO제는 0.5% 가까이 빠지며 현재 가격 8만 1,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지수 혼조세 보였는데 지금은 두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는 8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월 첫날에 미국 시장이 전일날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일주일 동안 내내 빠졌던 흐름에서 7월 말을 얘기하는 거죠. 7월 마지막 주 우리나라 시장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줄 걸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세게 들어주지는 않았고 결국은 장중에 잠깐 흔들었다가 해서 어제는 3,200선을 잠깐 깼다가 움직이면서 다시 3,220선으로 들어줬던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8월 첫날은 그렇게 눈치 보는 장세로 갔다라고 친다라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인데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때문에 이슈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10월 달에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6월 달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6월 달, 7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미 벌써 불거졌으면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미국 시장은 벌써 폭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폭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인프라 법안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믹서가 되면서 시장은 미국 시장도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이런 부분으로 폭락은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잘 박스권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는 모양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갈 일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 오늘 코스피죠. 오늘 코스피에서 여기 보면은 21선, 60일선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해주는 뭔가의 강한 이런 양봉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없습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나 미국이 망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에 지금 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빠지든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줏대가 없어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으냐?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밀가격과 이제 쌀값도 올라가겠지만 밀가격과 그다음에 우유 가격, 그래서 원유라 그러죠. 기름 말고 원유, 우유 가격도 이제 인상을 할 거고 라면 가격도 인상을 하는 부분들 이것저것 인상을 하면서 이제 그 식품의 원재료들의 그 상승세로 인해서 음식 가격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 업종에 대한 하반기에서 계속 상승세를 예상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관련된 바닥주들을 공략을 해서 끌고 가면 되겠죠. 아니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급락이 없으니까 3,200이 이탈되질 않으니까 개별주의 움직임들은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급락이 없으면 개별주들은 시장에 급락만 없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매매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개별주들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매매 대응을 해도 괜찮은 장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다 보면은 지수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이탈된 거에 따른 뭐 손절을 대응하신다든지, 그때는 이탈했을 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디폴트 하겠다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막 5%, 8% 빠진다. 그럼 그 다음 날에 그냥 죄다 손절하고 나가면 됩니다. 좀 손실을 좀 보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그걸로 한동안 굉장히 세게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 세게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바로 아침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아침서부터 마이너스 뭐 5%, 8%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위험은 아니라니. 왜냐면 손절을 했다가 더 빠지면 더 싸게 사면은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은 망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예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98번 동안 있었는데, 98번 동안 한도를 상환을 하면서 계속 2월을 했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지금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뺄 거였다면은 이미 벌써 빠졌을 시장이고,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안 흔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어쨌든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라서 지금 또다시 또 얘기했는데, 자, 그건 됐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3,250을 돌파하는 양봉이 필요하고 3,290을 돌파하면 더 좋고요. 요게 필요한 시장이고, 요게 나오면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지금 뭐 그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3,250을 돌파를 해주고 이번 주 3,290을 돌파를 해주면 뭔가의 그 호재 얘기를 붙잡아 놓고 시장을 위로 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개별주 위주로의 매매 대응이 지금은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시장 급락 없이 박스권 대응하면서 개별주 위주로의 움직임들이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뭐 3,290 돌파가 되게 되면 대형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알테오젠이네요. 자, 알테오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제약주죠.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관련주 쪽인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짜리 종목이고,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다가 어제 잠깐 움직였다가, 어제도 사실 밀리긴 했는데, 어제 올라갔던 이유가 어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수출량 동향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의약품 무역 수지 사상 첫 흑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매년 뭐 흑자 소식이다, 흑자 소식이다, 맨날 그런 얘기는 이제 지겹도록 들었는데, 의약품 쪽에서 무역 수지 사상 첫 흑자 소식은 어쨌든 호재였죠.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다 올라가질 않습니다. 보면은 다 그 작전주들만 많이 움직이고, 정상적인 종목들은 잘 못 가는 흐름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을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부실한 종목들이 빠지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인데, 제약주는 그렇진 않아요. 제약주는 실적이 좋은 애들이 이미 벌써 다 선방향이 돼서 잘 올라가지를 않고, 오히려 작전주들, 세력주들, 이런 잡주들만 이제 많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기업 내용만 보게 되면 좋아요.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올해 흑자 전환되죠. 올해 혹자가 이어지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6,000%가 올라가고요. 왜냐면 작년에 1억 벌었는데 올해는 167억을 버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2022년, 2023년 계속 좋은 쪽으로 우상향하면서 컨센서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좋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잘 올라가질 않죠. 근데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이라서 뭐 9만 원 정도의 반등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뭐 보유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제약주들은 잡주들만 잘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는 점 잘 착안하시면서 알테오제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얘는 정상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천천히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부하이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 예전에 하도 동부하이텍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이름이 익어가지고 DB하이텍만 보면은 동부하이텍으로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저도 습관적으로 읽게 되는데 2019년도 여기서 1,500원, 1,800원, 11,000원 여기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로 그 당시 시스템 반도체들이 다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얘만 안 올라가 있길래 뭐 회사 내용도 그렇게 그때 당시는 뭐 그럭저럭 했어요. 뭐 되게 좋은 뭐 실적이 그때 당시 뭐 엄청나게 좋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고 실적이 수익으로 조금씩 나고 있는 회사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파운드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매매적인 접근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29만 주, 기관들이 36만 주 단타성을 한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 자리 있죠? 68,000원, 뭐 잘 가면 뭐 74,000원에서 68,000원에서 74,000원 정급점 라인을 한 번은 위로 한번 들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지수 올라가면은 IT가 또 한번 가져야죠. 그래서 이미 많이 떠 있지만 예전에서 바닥에 추천했던 대비는 560%가 올라갔습니다. 560%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6만 뭐 한 1,000원 정도로 잡고 뭐 7만 원 올라가기 전에 뭐 6만 7,000원, 8,000원서부터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7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게 2018년도 그 슈퍼사이클, 황금사이클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물론 이제 반대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또 안 좋게 보는 전망들이 요즘에 또 다시 나옵니다만 그래도 수급과 앞으로의 그 실적들이 그래도 예비가 되어 있는 쪽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거의 기대감으로 한동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조정시 혹은 지금 정도에서도 공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HMM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파업을 했죠. 뉴스 기사를 보셨겠지만 어쨌든 사상 첫 파업을 하면서 어제 조금 흔들림이 나왔는데 뭐 파업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빠진 부분은 아니에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얼마든지 더 세게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하락연자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정도 올라갔으면 뭐 이쪽 한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소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더 내려올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파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 조금 더 흔들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안 빠지고 다시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청개구리처럼 움직이거든요, 주식이. 다만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은 요 수급이 좀 꼬여서 그래요.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사모펀드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어제는 연기금들 매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뉴스를 탔기 때문에 사상 첫 파업이라는 뉴스를 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서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매도를 하겠죠. 그럼 매도하면 누가 받아먹겠어요? 기가 외국인 연기금 쪽에서 받아먹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게 되면 또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반등을 준다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붙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물려있다면 이번에 반등 주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아직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좋다라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운업 지수 뭐 계속 연신 고점을 계속 주고 있고 2010년도 이후에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하는 이슈들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정도는
얘기는 맞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악재가 나온 속에서 아직 개인들이 손절을 정확하게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 짚어드렸는데요. 앞으로 급락세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과 사료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구충제인 이버맥틴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구충제 이버맥틴을 코로나 치료제에 쓰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시즌이 보통 이 구충제 관련주 시세가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를 필두로 이 돼지열병 관련주와 구충제 관련주들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15% 상승하면서 주가는 4,205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제일바이오는 7월 중순에 4,500원대 도달했었습니다. 이때가 이버맥틴 관련 이슈가 나왔던 때고 그 뒤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의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 만들어내는 모습이네요. 현재 주가는 4,2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은 샤페론의 신종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샤페론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최근에 폐혈증 약인 누세핀을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유럽에서 임상 이상 시험에 참여 중인데요.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샤페론 관련주인 국전약품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10% 급등하는 모습이고 10,000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국전약품 굉장히 상승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4,2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최근에 10,000원 돌파했었고요. 네, 오늘 10,000원, 1,100원 돌파했다가 지금 꼬리 달고 살짝 내려와서 9,970원인데 오늘 10,000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종가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MK전자는 코로나19 반사 이익으로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보다 매출액이 12% 더 증가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K전자는 3호 교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4% 이상 급등 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24,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MK전자도 최근에 7월 말부터 양봉을 연속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주가 14,200원대에서 24,900원까지 2배가량 올라갔고요. 오늘도 양봉 그리면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24,1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최충성 전문의와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주식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 양지수 모두 상승대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대단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천억대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또 상승 마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장 상황부터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 증시 2분기 기업의 실적 호조에 대해서 일단 일제히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경제 회복을 좀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이번 주말
7월 고용지표를 앞둔 그런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혼조반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지금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변동성이 언제든 좀 확대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거래량 일정 부분 좀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밖에 휴가를 못 나가니까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8월 달에는 조금 휴가철로 인해서 거래량의 일정 부분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 두시고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 흐름이 그래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인 기관들도 뭐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뭐 매도했다가 하루 정도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흐름에 맞춰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요약해서 한 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내시면 그만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61선 돌파를 살짝은 시도하고 있는데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코스닥은 5일선 지지 여부 좀 체크를 해주시되 21선까지 돌파를 과연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에는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했다가 지금 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이에요. 뭐 언제든 다시 매도 돌리고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즘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환율은 오늘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1148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환율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SK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않았죠.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은 뭐 DB하이텍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인 뭐 매수보다는 사실 저점이 어느 정도, 뭐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점이 완벽하게 확인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술적이고 뭐 실적 부분, 그 기업의 가치나 이런 성장성을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사실 차트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좀 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점을 완벽하게 또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차트가 안정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래도 매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지금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살짝 이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일 텐데, 뭐 극적으로 추세 전환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당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TSMC나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객관적인 그런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매매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관련된 대형주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DB하이텍이나 오히려 조금 중소기업 쪽으로 보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이제 저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면 M&A나 기존에 이제 모아왔던 그런 유보금을 활용을 해서 TSMC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나중에 M&A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상승을 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관망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가 바닥 구간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나 일단 조금씩 만약에 분할 매수를 좀 원하신다면 분할 매수 해보시는 관점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는 합병 이슈 여전히 나오고 있고 뭐 지주사 전환이나 지주사 합병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셀트리온 관련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무겁고 튼튼한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당뇨 치료제나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크게 다시 전고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다나와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다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이죠. 가전 제품이나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싸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업체인데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121선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안착하는 모습인데 꼼짝거리고 바로 상승을 해주면 괜찮겠으나 밑으로 한번 깔았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만 딱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대응 여부를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틈틈이 사실 관심 가지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대해서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전고점이 37,950원 구간인데 저 구간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나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개장 상황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양지수 상승세 보여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50원 90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0.19% 하락하면서 1,148원대에 도달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8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선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자인 최재원 전문위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수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개장 상황과 함께 준비해 주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코스피가 3,158 부분까지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는 와야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안심하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제 개인방에는 말을 했었는데 어제 지난 저점인 이 3,188 부분을 흔히들 말하는 쌍바닥 형태로 지키고 반등을 하면서 어저께 장 마감할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중국이 규제를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우려해서 이제 미국 SEC와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진짜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차트상이든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든 근거가 아직은 빈약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안정을 좀 위해서는 이 규제를 아예 멈출 수는 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진핑의 임기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위해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계속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반등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3,286을 아예 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최소한 현재 만들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있죠. 하락 추세선은 뚫어주어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현재 흐름은 굉장히 괜찮으나 아직은 이제 중국 상황, 중국과 SEC의 대화 상황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 상황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 들어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질문 SM 주가 전망 질문 주셨는데요. SM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회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빅히트, BTS 때문에 빅히트가 좀 있지만 이 3대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기획사입니다. SM은 옛날에 보아, 동방신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인기 있는 NCT, 에스파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의 기호를 맞추면서 연예계 기획사의 선두주자로 달려온 대단한 회사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가 SM 지분 인수를 한다 이런 임박설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이라서 그만큼 증시에서도 뜨거운데 거기에 또 실적 기대감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실적 기대감의 근거는 앨범 판매량인데요. 2분기의 판매량만 612만 장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될 텐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4분기에 한창 이 방탄소년단이 핫했죠, BTS가. 근데 이 BTS가 작년 4분기에 앨범을 598만 장을 팔았어요. 근데 이번 2분기에만 SM이 612만 장을 팔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어째 그렇다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난 SM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고가 71,600원을 찍고 조금 밀리고 있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SM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쯤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자면 한 87,000원에서 한 88,000원 정도까지도 보이는 차트이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일봉을 보자면 67,000원의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한번 도전을 했다가 밀렸던 모습인데 물론 이대로 바로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67,000원의 저항대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조정을 좀 길게 이어가다가 다시 오를 확률 역시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도 매도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구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언제 사야 되냐? 네,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만약에 들어선다면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로는 47,850원 그리고 41,850원 부분까지의 조정을 받고 거기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종가를 67,000원 부근을 종가로 확실하게 뚫어주고 나면 이제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다 매수는 유효하며 매수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87,000원에서 88,000원 부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 현재로서는 매도 시그널 드리고 싶으며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매수에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 기억하시면서 그때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의 주가 전망. 인터파크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죠. 인터파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대부분 아실 텐데 공연 티켓 이런 거 많이 파는 회사죠. 그래도 한번 설명을 읽어보자면 도서 판매, 공연 기획과 제작, 그리고 티켓 예매랑 판매 대행업, 일반 여행업, 여행 중개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안 좋죠. 이 업종 자체가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인터파크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최근에 거기에 유력 인수 후보가 야놀자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인터파크 이대로 급등을 이어갈까? 네,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야놀자가 지적인 후보라는 대형 호재가 있지만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 이 11,600원 부근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막혔었고 이번에 야놀자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거나 뚫어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매수할 정도로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로 매수하기 너무 높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이야말로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이제 11,600원 부근을 뚫지 못하고 밀리면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와 함께 가는 상승은 이제 말 그대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요. 보유자분들 역시도 11,600원을 뚫지 못한다면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마지막 종목 질문 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요즘 반도체 굉장히 좋죠.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공급 중인 회사입니다. 한미반도체 일단 한번 이제 주가를 볼까요? 네, 이 종목이야말로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10,000원부터는 거의 쉬지도 않고 4배가 올랐는데요. 계속되는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지난 5월에 대만 SPIL이라는 회사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분기 사상 최초로 매출액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0억.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작년 2분기보다 80% 늘어난 한 1,087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가 이제 장비 이름입니다. 이 원래 장비가 원래 없었는데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납기가 대폭 단축돼서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이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이었던 주가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상 고점 예측이 쉽지 않은데 굳이 방법을 찾아보자면 이제 고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갱신할 때 이 하락 다이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때 거래량을 정말 많이 쓰면 그러니까 다음 고점 갱신할 때 거래량을 얼마나 쓰는지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파동의 패턴 값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현재로서는 딱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번 41,300원 고점을 갱신할 때는 다이버가 형성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고점을 다시 갱신할 때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때는 다이버가 형성되면서 매도를 고려해봐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듯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 사서 신고가 한번 갱신하는 그런 단타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만큼 올라는 종목은 매수는 말이 안 되겠죠. 이 종목 역시 단타 아니면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매도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M, 인터파크, 한미반도체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고요. 짧게 증시 전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증시 전망부터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단단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데 장 후반대까지 이런 흐름 유지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